안녕하세요. 하루 1분 아빠와 아이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드릴 조준휴라고 합니다. 저는 내 아이의 아빠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일이나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많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또 관계들이 좋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함께 놀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놀이 백과사전이라는 책도 쓸 수 있게 되었고, 또 가정에서도 좋은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저도 그렇고 저와 같은 아빠들이 함께 그런 가정들을 잘 돌봐갈 수 있도록 아빠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플레이포식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즐거운 아빠놀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부제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들의 상황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OECD 평균에 따르면은 남편의 가사 분담률 최하위권, 그리고 아빠가 평일 저녁에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균 6분,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번 함께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런 횟수가 1회 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아빠들의 상황이 이해는 돼요. 보면 한창 일할 나이에 회사에서나 아니면 맡은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들, 책임들, 기대치들 마땅히 해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그런 짐들이 있는데요. 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많이 충돌하면서 이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빠 역시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저 역시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살갑게 이렇게 놀아보거나 함께 시간을 보낸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아빠로서 해야 될 역할들은 많이 강조되는 이 시기가 현재의 시기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감히 아빠 특별 재난 시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뒤로 물러나서 아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아이들 너무나 빨리 자라고 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 어떨 때 독박육아, 홀로 많은 그런 가사 분담을 지거나 또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내를 생각해보면 아빠가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평일 저녁에 1분이라는 시간 아이와 함께 즐겁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자 라는 의미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평일 저녁에 사실 많이 피곤하고 많이 지치고 또 아이와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한 건 알겠는데 뭔가를 이렇게 하기가 마땅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어디가를 이동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혹은 아이를 마주하는 순간 특별한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놀이들을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아이 배에 배방구, 옛날에 우리 아빠도 막 배에다 많이 껴주고 그랬죠. 그래서 방구 뿡 이렇게 뿡 이렇게 껴주면은 아이가 너무 이렇게 즐겁거든요. 깔깔대고 배에도 껴주고 이렇게 등에도 껴주고 엉덩이도 뿡 이렇게 껴주면 이게 아이들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놀인데 아이 너무 즐거워하고요. 자, 그리고 집에 신문지 하나씩 있죠. 종이로 해도 좋은데 신문지를 아빠가 이렇게 딱 들고 있어주면은 아빠가 와서 아이가 와서 이게 신문지를 쫙 이렇게 찢으면 이게 쫙 찢어지면 신문지 격파. 이게 주먹으로 찢을 수도 있고, 이게 손 날로도 할 수도 있고, 이게 발차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신문지를 여러 장 이렇게 겹쳐주면 이게 몸으로 와서 이렇게 끼질 수도 있고. 이게 신문지가 쫙쫙 찢어질 때마다 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쫙쫙. 아이도 기분이 너무 좋고, 신문지 찢으면서 스트레스도 팍팍 풀리고. 이렇게 신문지 격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새 택배로 물건들 많이 주문하는데, 기사님께서 택배 물건 갖다 주고 나시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아이를 택배컷에 꼭 태워주면 이렇게 근사한 택배 썰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 엄마 있으면 엄마 저 왔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거실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아이들이 박스에다가 그림도 그리거나 스티커를 이렇게 꾸미기도 하면 시간 후딱 갑니다. 1시간 되면 30분 1시간이 후딱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자기만의 근사한 하나뿐인 박스 썰매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 1분이면 할 수 있는 놀이들이지만 이게 하다 보면 너무 재밌다 보면 1분이 10분이 되기도 하고 1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시작에 1분이라는 숫자에 담긴 큰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엔돌핀 효과입니다. 엔돌핀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분이 좋거나
흥분했을 때 나오는 그 일종의 호르몬인데 그 아빠랑 아이가 대면하는 이 시간에 1분이라는 시간이면 엔돌핀이 충분히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빠의 그 목소리 하나에, 아빠의 그런 눈빛 하나에, 그 아빠의 그런 따뜻한 그런 감정 하나에 아이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엔돌핀이 오를 수가 있는데요. 이 엔돌핀이 올라온다는 거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빠는 즐거운 사람, 우리 아빠 너무 재밌는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이제 아빠의 어떤 그런 각인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엔돌핀이 이렇게 이제 터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 엔돌핀이 한번 이제 그 호르몬의 특징이 한번 폭발을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감소할 때는 서서히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아이가 엔돌핀이 팍 폭발해서 기분이 좋으면 그 뒤로는 잠깐 가만히 놓고도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이 이제 없으면, 이게 엔돌핀이 터지지 않으면 아이가 이제 좀 이렇게 놀고 싶은, 좀 행복하고 싶은, 즐겁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아빠를 이렇게 쫓아다니거나 뭐 좀 속된 말로 좀 징징거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좀 같이 이렇게 놀자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번 아빠가 힘들더라도 그 순간 딱 하고 나면 야, 기분이 좋으니까 아빠가 좀 쉬거나 혹은 아빠가 이제 그 정비하더라도 아이가 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지만 매일매일 아이와 이렇게 폭발적인 시간을 보내면 이 아이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 그리고 엔돌핀, 이것이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 즐거운 사람, 아빠는 나랑 친밀한 사람, 그리고 나는 아빠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 1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평일 저녁에 아빠가 이제 집에 와서 아이와 1분이면 할 수 있는 놀이들, 그런 놀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몇 가지, 또 아빠의 컨디션에 따라, 그리고 아빠가 그 특별한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몇 가지 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건 꼬리 잡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놀이들은 사실 다 아시는 놀이들이고 해보셨을 놀이들인데요. 제가 이제 백인의 아빠단 활동을 할 때, 하게 됐을 때 그 놀이 멘토님께서 수건 꼬리 잡기 놀이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집에서 한다고? 그런데 그냥 수건 하나 가져와서 아이 뒤에다 이렇게 딱 꽂고, 이제 저도 꽂고 해서 꼬리를 만드니까 이 아이가, 제가 그 놀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흔들기만 해도 아이가 수건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바탕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잡으러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 아슬아슬하게 이제 피하다가 아이가 한번 아빠의 꼬리를 딱 뺐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하다 보면 이제 첫째랑 하다 보면 둘째도 오고 또 엄마도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수건 꼬리 잡기, 집에 있는 수건 혹은 손수건, 꼬리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이런 수건 꼬리 잡기 놀이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개 싸움 놀이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베개 싸움 놀이. 베개 싸움 우리 안 해보신 분 없죠? 뭐 수련회 가서도 해보고 아이들과도 뭐 많이 해보셨을 텐데, 지금 베개 하나만 있으면 이제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봤을 때, 이제 저는 그래도 체격이 왜소한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봤을 때 이 아빠는 이렇게 큰 하늘 같은, 거인 같은 우리 아빠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대등하게 베개 싸움으로 이야 이렇게 하다가 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빠가 조금씩 밀리죠.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밀리고 나면 이제 하고 나면 이 하늘 같은, 거인 같은 이 아빠를 쓰러뜨리는 이 아이가, 이 자신감이 대단한 겁니다. 베개 싸움 다치지 않게 이렇게 즐겁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자 따먹기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이게 이제 저희 그 아빠가 줄을 이렇게 엄마랑 같이 혹은 어디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간식을 달아주면 이 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따먹는 거잖아요. 저희 소풍 같은 데 가면은, 야유회 같은 데 가면은 엄청 즐겁게 많이 하는데, 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간식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과자 따먹기 놀이, 간식 따먹기 놀이 재밌어서 너무 많이 하는데, 새 아이들 이렇게 쭈룩 서가지고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확 달려가지고 이렇게 따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이런 놀이들이 얼마든지 집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이고요. 제가 이 놀이를 보고서 너무 우리 아빠들의 그런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너무 대단하다 싶었던 놀이인데요. 이건 아빠 인형 뽑기입니다. 왜 그 오락실 같은 데 가면 저희 동전 넣고 이렇게 해서 인형 뽑는 놀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빠가 100% 수동, 리얼, 무료로 이렇게 하는 놀이인데, 앞에 집에 인형 이렇게 무더기들이 있으면 인형을 이렇게 이제 놓고 한 손에 국자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이제 아빠가 직접 해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서 가서 빠바바바밤빰 빠바바바밤빰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서 내려서 잡았으면 이렇게 해서 다시 따다다다단 따 바구니 같은 데 이렇게 덜컹덜컹 이렇게 자체 효과를 주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데인데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내는 아직 못하지만 이제 셋째까지 해서 이제
첫째 누나 하면 둘째도 해달라, 언니도 해달라, 둘째도 해달라, 그리고 셋째도 해달라고 쭉 줄 서는데 하면 힘들긴 너무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괜히 이게 장난친다고 덜컹덜컹 하다가 인형 잘못 털어주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기도 한데 아이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아빠랑이라는 그 페이지에 김학형 아버님께서 이 놀이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창의적이고. 그래서 그 아빠들끼리 이렇게 한창 유행하면서 했던 이 놀이였고요. 그 함정규 아버님이라고 새 아이 아빠신데요. 그분은 이제 아예 애들이 여기다 안대를 씌워가지고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안으면 이렇게 눈 감고서 앞으로 가주세요 하면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네, 뭐 왼쪽으로 가주세요 하면 왼쪽으로 갔다가, 내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바타처럼 해서 이렇게 새 아이들과 하는 모습들이 또 실제로 그런 경향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런 놀이들을 보면 제 아빠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요. 그래서 이 놀이, 아빠 놀이 할 때에는 또 평일 저녁 고려하면 그 아빠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이가 이제 아빠가 힘을 써야 되는 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쉬면서도 할 수 있는 놀이들도 얼마든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빠가 얼마든지 이제 좀 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놀이들도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그 장애물 코스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예를 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빠는 좀 이렇게 피곤해서 좀 어디 기대서 이렇게 좀 앉아서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만 벌리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 사이로 이 아이가 이 틈바구니 사이로,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쏙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쏙 지나갈 수 있죠. 자,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또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지나갈 수 있는데, 요때 이제 딱 걸렸을 때 이제 아빠가 이렇게 덜덜덜덜덜 뭐 전기 고문이라는 표현 써도 좋고요. 이렇게 덜덜덜덜 해주면 이게 깔깔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막 탈출하려면 안간힘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앉아서 좀 쉴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아이는 이렇게 한 10대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꽤 힘들거든요. 아이의 에너지도 이렇게 좀 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애물 코스, 이런 놀이가 이제 있고요. 뭐, 저희는 집에서 아빠 실미도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이렇게 아빠가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놀이를 또 보면은 이제 그 아빠 다리를 이용해서 점프할 수 있는 놀이가 있어요. 아빠 다리 점프인데, 아빠가 이렇게 이제 다리 이렇게 내주면은, 아빠가 다리만 내주면 얘가 여기를 펄짝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펄짝. 물론 이거는 이제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하시면 아빠가 다리를 조금만 벌려주면 또 아이가 뛸 수 있으면 이만큼 펄짝, 또 펄짝, 또 이렇게 벌려주면 이렇게 뛸 수 있는 놀이인데요. 이것도 점프하는 게 생각보다, 아빠는 힘들지 않은데 아이는 몇 번 뛰고 나면 금방 이제 에너지를 소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다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밟으면 아빠도 너무 아프고 아이도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치지 않게 이제 조심해서 하시면 즐겁게 아빠도 쉬면서 할 수 있는 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아빠가 쉬면서 할 수 있는 놀이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파리지옥 놀이에요. 다 아실 텐데, 아빠가 파리지옥이 되고 아이가 이제 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좀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으면은 이제 아이도 이제 아빠랑 놀고 싶으니까 오잖아요. 그냥 이제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꽉 잡는 겁니다. 잡으면 이 아이는 이제 이게 탈출하려고 이렇게 하겠죠. 파리지옥으로부터 탈출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막 밀당을 하다가 아빠가 이제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살짝 힘을 빼주면 아이가 이렇게 탈출합니다. 탈출하면은 이제 탈출해서가 좋죠. 그러면은 아빠 좀 있으면 또 오더라고요. 또 오면 아빠가 이렇게 또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해주면 이 과정이 참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좀 쉴 수 있고, 또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도 이렇게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파리지옥 놀이처럼 아빠도 얼마든지 쉬면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있습니다. 고생했다. 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빠가 이 손가락 하나로도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손가락이에요. 그 등에 이렇게 손가락 콕 찍어서 어떤 걸로 했는지 맞히는 그런 놀이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요새 아이들이 쎄쎄쎄 이런 거를 좀 배워가지고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쎄쎄쎄 미리미리미리 뽕 가야스로 나가세 우리는 주먹뽕 가위뽕 부사기뽕 유리항아리 해가지고 유리항아리 해서 아빠 이기면 여기서 찍고 어떤 손가락 하면 이제 맞추는 거죠. 이제 아빠가 힌트 좀 주면 이거요 맞춰서 잘했어 이렇게 해서 바꿔서 하기도 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아빠도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랑 이렇게 이제 했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런 추억들을, 소중한 추억들을 아이와도 이렇게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놀이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등에 글씨 쓰기. 그 등에다 대고 이렇게 등을 돌리면 여기다 뭐 예를 들어 사랑해 이 쓰는 동안 아이 너무 간지럽잖아요. 아이 이렇게 깔깔거리겠죠. 그래서 뭐라고 썼게 이렇게 하면 뭐 사랑해 하면 아빠도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축복해, 고마워, 뭐 이름, 뭐 등등 뭐 쓰시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그 글씨를 잘 모르거나 할 때는 도형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이제 그리면 이 과정에서 이게 너무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서 이제 재밌는데 그렇게 이제 등에 글씨 쓰기 놀이 이게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소개드릴 수 있는 놀이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해서 이제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빠 거미가 이제 아이의 몸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누워있으면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끊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막 갈 때마다 이게 너무 간지럽거든요. 너무 즐거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빠가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아이 몸을 간지리면서 스킨십 하면서 눈 마주치면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과 입으로도 할 수 있는 놀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눈싸움. 눈 이렇게 마주보는 거죠. 이 곰돌이를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오래 못 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아빠가 이기긴 하는데 적당한 시기에 아빠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티 안 나게 하면 재밌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눈싸움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아이가 엄마랑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랑. 그래서 그래, 엄마랑 해볼까 해서 엄마의 눈을 봤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온 가족이 아빠랑 엄마랑 아이들이랑 이렇게 눈싸움 한번 하고 나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눈만 마주치도 그냥 막 깔깔대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목소리 오래내기 해서 한 번씩 아이들이 너무 기분이 좋거나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뭐 아빠가 같이 가가지고 아이 소리 지를 때 아빠도 같이 하면 같이 소리를 한번 막 지르고 나면 이게 팍 풀어지나 봐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조절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차 안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답답할 때 뭐 누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같이 소리 한번 막 지르고 나면 기분 이렇게 한번 좀 에너지가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목소리 오래내기 누가 더 오래내나 그 입으로도 할 수 있는 놀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첫째가 이제 9살이 됐는데요. 요새 말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끝말잇기라는 걸 좀 이해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데 이름이 윤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끝말잇기 하려고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먼저 해볼래 했더니 이제 조윤진 자기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하다가 진라면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가 면 이렇게 하다가 며느리?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야, 우리 집에 이런 생각도 못 했던 언어 박사가 여기 있었네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말잇기. 우리가 이제 아빠가 큰 힘 들지 않더라도 눈으로도 말로도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아이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 아빠로서 이 아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요. 학술적인 용어로 아빠 효과, father effect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의 어떤 심리학과 명예학 교수님이신 로스파크 박사님은 영유아기 시절에 아빠와 충분한 시간을 보냈던 그룹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그룹을 나눠서 이제 그 아이들의 그런 어떤 인생기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와 충분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그룹에서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도 하지만 뭐 특히 사회성, 창의성, 리더십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 효과, father effect라는 그런 학술적인 용어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발견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사회성 측면인 거예요, 사회성. 뭐냐면은, 이제, 아이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한 10달 정도 있으면서 이제 엄마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알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알아간 내가 처음 대면하는 관계가 누구죠? 바로 아빠거든요. 이 아빠가 사회성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아빠랑 이렇게 충분히 친밀감을 누리고 엔돌핀이 팍팍 터지고 이 아빠는 좋은 사람 이렇게 이제 관계를 잘 맺으면은 그 다음 관계
그리고 이성에 대한, 양성에 대한 그런 관계들을 골고루 잘 맺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 측면에서도 뭐 아빠의 역할은 너무나 절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뿐이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아빠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에 대해서도 한 가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놀이의 영단어는 플레이라고 하죠. 다 아실 텐데요. 이 영단어 플레이의 어원이 그 라틴어 그 플라가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플라가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 중에 갈증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목마르면 목마른 사람이 그 자연스럽게 물을 찾아서 마시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이 과정이 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본능적으로, 그리고 나의 어떤 생존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즐거움을 찾고 또 그 찾았을 때 그 시원함을 느끼는 이 과정들을 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빠랑 아이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과정 속에 아이가 내가 즐겁고 싶고 아빠와 함께 지금 뭔가를, 이 상황 속에서 뭔가를 내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행동들, 함께하는 것들이 이제 다 사실 놀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 본능적인 욕구들을 해결하고 생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그 활동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그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잘 놀고 행복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만족에 이제 자라서, 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놀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빠로서, 그리고 이 놀이 관련해서 그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한 가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아빠와 놀이의 핵심 성공 요인, 바로 그 눈입니다. 눈. 그게 뭐냐면 그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 노는, 혹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계속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아이는 아빠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뭐 다른 생각을 했다든지,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아이의 그런 시선들을 잘 이렇게 마주쳐주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하고요. 근데 아이가 보내는 그 시간만큼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마음껏 표현해주고 마음껏 부딪혀주고, 눈빛,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관심 가지는 거, 호기심이 어린 거, 바라보는 거, 그거를 아빠도 함께 바라봐주고, 무시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좋다, 이거 뭐지? 같이 볼까? 이렇게 함께 바라봐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 중요하고,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말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 10조에서도 보면은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행복 추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아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빠들도 사실 아이들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아빠 자신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도, 아내도, 가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저기 적어놨는데 하루 10분이어도 좋고요. 하루에 10%여도 좋습니다. 오롯이 아빠의 행복을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빠가 행복하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한 가정, 건강한 가정들이 계속 이렇게 함께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